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 10월 8일 월요일날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전펀드 투자 대박 사우디 국부펀드 2차 비전펀드에도 450억 불 출자 추진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비전펀드를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제 영상에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에서 첫 번째 1차 비전펀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oT 산업에 전면적으로 투자가 계속 돼 있었잖아요. 알리바바를 투자,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스프리트사, 그리고 한국에는 LG U+ 등, 그리고 뭐 우버라든가 그럼 전반적인 모든 산업, 그리고 ARM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2차 비전 펀드까지 출자를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무하마드 왕세자 첫 투자로 엄청난 이익 2021년까지 사우디 아람코 IPO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헤드라인 쪽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펀드 손정희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113조 규모의 조성하는 2차 비전펀드에 1차 때와 같은 450억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6일 보도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손 회장은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손 회장은 지난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비전펀드가 출범 5개월 만에 단 5개월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전펀드의 수익률에 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소프트뱅크와 PIF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세계 최대 기술 투자 펀드다. 출범 당시 목표액 1000억 달러 가운데 930억 달러를 채웠다. PIF가 이 중 450억 달러를 출자했고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애플도 적잖은 자금을 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운영하는 비전펀드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이 이미 합류를 해 있다는 거에 관해서 표명한다는 얘기고 2차까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차까지 예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막 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 손정희라는 사람을 되게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 모든 뉴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시사하진 않지만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 짜자자자란 그런 기업들, 조그만 뭐 코인 회사 이런 것까지 다 주무르듯 하는 게 알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전 펀드라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액의 규모의 자금인데 암암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사들도 암암리에 저 밑에 손정희하고 관련된 모든 회사하고 관련된 뭐 비트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버라든가 뭐 그 인도의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플립카트라든가 그런 모든 자회사들이 아마 그 밑에 있는 그런 회사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까지 아마 규모가 손정희가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이 비전펀드가 암암리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T 산업의 지분율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익을 계속 넓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석유 쪽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에 관해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IT 쪽으로 점진적으로 산업을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이미 그렇게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비전 펀드의 최고의 자금줄이 알고 보면 그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아마 최대 자금줄이죠. 근데 미국하고 친미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래는 그 군산 복합 체제 그런 거하고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원래 연계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 원래 친미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반미로 돌아서면서 이제 모든 산업 같은 거에 관해서 이제 다 재편하고 있고 방향성을 아마 이쪽 그 비전 펀드의 투자에 의해서 아마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 쪽으로 아마 재편을 한 것 같아요. 예. 점진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태양열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서 근데 전통적인 석유 산업의 수출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별로 비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점진적으로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태계 구성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전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밑에 가운데 쪽에 보시면 손 회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 반도체 등을 비전펀드의 집중 투자처로 삼고 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와 사무실 공유 업체 위워크, 기업용 메신저, 슬랙의 모회사인 슬랙테크놀로지,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GM 크루즈 등에 이미 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손정희가 이제 운영하는 비전 펀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그런 이유가 알고 보면 조금 더 지금 현재 ICO를 투자하신다거나 지금 현재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런 코인 회사들에 잘못 투자하는 것보다는 암암리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정희하고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SBI 인베스트먼트도 손정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주력으로 관련돼 있는 게 알고 보면 그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거기하고 협력 관계로 가장 친밀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리플사 그리고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지만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비트메인에 투자돼 있는 자금도 과거서부터 초반 비트메인이 처음에 생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꾸준히 잘 해보시고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어줍지 않은 ICO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전 펀드 2차, 3차까지 나올 경우는 아마 독식할 확률이 되게 높죠. 비전 펀드에서 운영하는 관련돼 있는 자회사들을 포함해서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그리고 소프트뱅크하고 관련이 있는 비주은행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리플하고 또 관련이 있고 또 이런 거에 관해서 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손정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꾸오인이라는 그 일본의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마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발행을 했었던 QASH라는 코인이 있어요. 꿔시라고. 그것도 만약에 시세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소액으로만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그냥 매집을 10번에 나눠서 조금씩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제일 밑에 결론되는 거에 관해 보시면 무하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아람코의 IPO를 통해 조달금 자금을 비전 2030의 미천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우디 아람코의 IPO 계획은 비전 2030을 통해 처음 공식 발표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가 유력한 상장 시점으로 거론됐지만 사우디 정부가 올 초 IPO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데 이어 IPO 추진을 잠정 중단한 채 SABIC의 인수 논의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무하마드 왕세자는 이번 회견에서 사우디 아람코의 IPO는 국가이익에 100% 부합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뉴스에 관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비전 펀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IT 기업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코인 투자도 알맞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코인리스 뉴스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뭐 떠난다 이런 루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보진 않았었는데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그런 표명을 한 것 같아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커뮤니티 당분간 떠날 생각 없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뭐 지금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의 뭔가 대대적인 프로젝트 발표가 머지 않았다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상관은 아니겠지만 진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더리움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는 거에 관해서 이 뉴스 하나로 제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저버가 BCH, BTC보다 비트코인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로저버라는 사람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BCH에 관해서 계속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있고 비트메인에서도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 사실은 BCH라는 거죠. 예, 그래서 BCH가 리플 같은 거나 아니면 에이다 같은 거에 투자해서 이제 큰 수익을 올리시려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00원, 뭐 300원짜리 투자해가지고 그게 뭐 10만원 가기를 원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두가 다 같은 버스를 타고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갈 때보다는 조금 더 돈을 더 투자를 하시고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땐 모든 산업이 그래.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두한테 다 알려져 있는 호재거리 그리고 모두 다 쉽게 탈 수 있는 버스는 어차피 그 종착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 종착역에 내렸다고 해도 엄청나게 호재거리가 깔려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무슨 뭐 호재거리가 무슨 리플에 관한 호재거리 그리고 리플이 몇백 원 되게 싸기 때문에 되게 쉽게 사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갖고 계시는데 세력들도 이미 그런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플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너무 이것만 주도적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좀 다변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플라즈마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오미세고라든가 오미세고가 5,000원, 6,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세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좀 나갈 때는 35,000원, 6,000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저렴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가장 주축으로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사실 관련돼 있는 게 오미세고라 저도 좀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물론 뭐 믿어서 나쁘지 않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너무 뭐 에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동전 코인 위주로 해서 거기서 뭐 그게 뭐 10만원, 100만원 가기를 뭐 수익률을 엄청 펌핑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대형주, 중형주, 중소형 그리고 소형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게 좀 중장기로 보셨을 때 아마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동전 코인에서 비트수를 많이 늘리시고 그럴 확률도 물론 뭐 생각하시는 대로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게 개인이 여기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365일 동안 계속해서 휴장 없는 이 시장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찾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동전 코인 아니면 그 위에 아니면 중형 그리고 대형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중장기로 보시면 그게 아마 더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선이 트론이 6개월 내로 10위권 코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미국 투자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개월 내로 트론은 시총 상위 10위권 코인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4분기 내에 맞춰야 하는 4가지 중점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DF 생태계 구축 강화,
올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트론 프로토콜의 인식 정도를 강화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 D앱 중점 개발, 트론 프로토콜 최적화라고 해서 4가지 중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저스틴 선이 예전부터 입을 되게 잘 털었죠. 예? 여러 가지 막 과대하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하는 건 맞는데, 트론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동전 코인 중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만 엄청나게 막 찬양을 하고 리플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오히려 호재거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버스를 많이 탈 때 오히려 그 버스가 바퀴가 구멍 나가지고 그 버스가 굴를 확률이 높아요. 예,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호재거리가 없는 에이다라든가 트론에 관해서 신경을 좀 쓰실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노르웨이 새로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법안 발표라고 해서 노르웨이에서 규제안에 관해서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법안은 오늘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해당 법안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FSA 측의 설명이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규제안을 발표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미국 하원이 11일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 개최라고 나오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오는 11일 암호화폐 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나오죠. 닥터둠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그 전 세계 경제 붕괴에 관해서 계속해서 5년, 10년, 그러니까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마 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 은이 대시세 It's Charlie's World. 폭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인데 맞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공청회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참석한다는 거에 관해서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긴 해요. 공청회를 연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에 관해서 토의를 하고 미국 하원에서도 규제안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뭔가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준율 인하 120조 원 유동성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니스에서 경제 뉴스까지 다뤄주네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10월 15일부터 대형 상업은행, 주주대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비현급 지역 농촌 상업은행, 외자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 위안화 지준율을 0.1%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 지준율 인하로 공급된 유동성은 15일 만기되는 4,500억 위안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상환에 활용되며 그 외 7,500억 위안 약 120조 규모에 달하는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중국 내에서 중국 그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 관세가 부과된 걸 사야 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프로텍팅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실은 120조를 시장에 풀어서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가 미국 그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3.2%를 상회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게 더 그게 달하면서 더 많이 확대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아마 미국에서도 뭔가 그 방어 태세를 하거나 준비를 분명히 하겠죠. 기축통화국인 건 물론 사실이니까. 근데 국채 투매를 이제 지금 국경절이 끝난 상태에서 중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기로 매스컴에는 일단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게 아마 향후 방향성이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방향성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 방향성은 다시 나오고, 그리고 또 창과 방패가 또 서로 간에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뭐 밑에 있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야 뭐 피를 빨리겠죠, 그 와중에. 그래서 조속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죠, 아마. 암암리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바이넥스 계좌 업무가 HSBC로 이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넥스가 산하 계좌 관련 업무를 HSBC로 이전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유로, 엔, 영국 파운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일주일 내로 업무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비트바이넥스 측은 이와 관련해 HSBC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개인 계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그 HSBC 하면 그 서구권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권인데 그 계좌 업무를 비트바이넥스가 HSBC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대적으로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란 자회사를 만들고 그 서클을 통해서 폴로니엑스에 자금이 투자돼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골드만삭스하고의. 그래서 어떤 그런 이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업비트가 기업은행하고 이렇게 계좌 연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잠정적으로 예상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그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로 제가 분명히 나중에는 연결될 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쪽으로 하는 게 카카오 측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기에 더 낫고, 그리고 코비 측도 지금 원래는 그 현금 계좌를 자기네 그 사이트 플랫폼 안에, 원래 거래소 플랫폼 안에 원래 현금 계좌를 연동시켰었는데 그 신한은행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코빗에서 현금을 빼지 않으신 상태에서 현금을 It's Charlie's World. 중간에 예전에는 현금 계좌 사이트가 따로 있었거든요, 코빗에도 그 플랫폼 안에. 근데 그거를 그 보관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거래소와 전통적인 금융권과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밀접하게 지금 전통적인 금융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녹아 들어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자웅동체로 서서히 서로를 이제 흡수하면서 그 경계선 자체가 벽이 점점 낮아진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영국 주요 도시 비트코인 ATM 추가 설치,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 업체 B12 ATM이 최근 맨체스터, 리버풀 등 영국 주요 도시에 60개 암호화폐 ATM 기기를 추가 설치했다. B12 ATM 비트코인 매매 및 지불 서비스 지원 업체로 앞서 2023년까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3,000개 암호화폐 ATM 기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뭐 이 뉴스가 표명하는 것 같이 영국에도 지금 뭐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 ATM이 점진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면서 현재 캐시 위주로 지금 기반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ATM 같은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이 점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그 원래 가까이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은행들의 ATM기 머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사라지면서 ATM기가 늘었었는데 은행원들도 사라지고 캐시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ATM 자체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 즉슨 어떤 그 캐시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뭐 피아트머니 체계의 모든 어떤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게 모바일 뱅킹 쪽으로 추세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CVC CEO 암호화폐 인류 최대 기술 실험 주류 편입 시간 문제라고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비니 링엠 시빅이죠. 시빅 재단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암호화폐는 인류 최대 기술 실험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 산업에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많은 단체가 암호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나오면서 CVC CEO가 암호화폐 기술에 관해서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비니 링엠이. 근데 중요한 게 이 CVC라는 코인이 저도 이제 이거에 관해서 믿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되게 조금 가지고 있어요. 엄청 조금. 근데 싸기도 하고 물론 근데 인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인증이. 뭐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 사라지면서. 근데 중국권 내에서는 덕키라는 코인이 아마도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CVC 지금 나와 있는 비니리메임이 주도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CVC라고 그 이니셜이 있거든요. 시빅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 두 코인이 인증계에서는 아마 양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덕키라는 코인하고 CVC라는 코인으로 아마 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덕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60 몇 사토시까지 떨어졌다가 요 근래에 30% 이상 오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아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 거기다 불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시기보다 죽어있는 지금 볼륨이 많이 살아있지 않은 CVC 같은 거에 관심을 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증계에서 함축하면은 양대 코인이 있는데 하나는 서구권에서는 시빅 그리고 중국권에서는 덕키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런저런 잡다한 뉴스 뭐 특별할 거 없는 뉴스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봐도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특별한 뉴스는 없네요. 일단 뭐 중국 국경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세 상승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시점이 그냥 점진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폭락한다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지금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아마 폭락을 한다 해도 그거는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뭐 저도 예전서부터 계속 홀딩을 되게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시세가 분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막판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